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운기입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 66조로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은 12조로 2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매출 신기록을 달성한 삼성전자,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디지털에 적합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빠르고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자, 스마트폰 서프라이즈에 활짝 웃은 삼성, 반도체하고 맞먹는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전면폰과 기술 혁신으로 스마트폰의 이익이 반도체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삼성은 애플에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화웨이 특수로 디램값 하락에도 끄떡이 없는 반도체. 자,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때릴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삼성이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죠. 그랬더니 중국은 코로나에 걸린 트럼프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매우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중국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4차 산업의 변화 앞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4차 산업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현대차 내년 수소 전기 트럭 2,000대 양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2030년까지는 6만 대를 수출할 거라고 합니다. 네, 수소 전기 트럭 6만 대 엄청나죠? 네, 현재 초대형 트럭 시장을 보시면은 벤츠, 볼보 이런 회사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므로써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 등의 수많은 회사는 수소 전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미 수소 전기 트럭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자 없다. 현대차 수소 전기 트럭 첫 양산 넘어 초격차를 시도한다. 네. 이미 현대차는 20년 동안 수소차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만든 이 수소 트럭이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을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넥소 출시 2년 만에 글로벌 판매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승용차 부분에서도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충전 거리도 굉장히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고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죠. 이것이 수소차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현대가 가장 앞서고요.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1등을 기대합니다. 자, 니콜라가 현대에다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는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기성 홍보를 했죠. 이것은 수소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현대에게는 굉장히 좋은 광고가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의 역설, 더 불안해진 청년 주거. 그랬더니 반지하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월세, 전세,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 사다리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현재 상황은 앞으로 5년간 전세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 네, 최근에 모든 부동산 정책은 전세가 감소하기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분이 월세로 전환하는 이제 뭐 전세가 뭐 5천만 원, 1억이 올랐다고 하면 그것을 월세로 바꾸는 거죠. 이런 반전세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세는 거의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주류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였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은 주거비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가계소득의 33에서 50%를 주거비로 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의 33에서 50%의 주거비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혹시 주변에 외국에 거주하시는 뭐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33에서 50%의 주거비용은 저축이 불가능한 사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대부분이 가난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규제 대못 촘촘히 박힌 주거사다리 단칸방서 넓혀간다. 이제는 전설 같은 얘기. 정책의 역효과로 월세 급등, 전세 실종, 집값 폭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유일한 방법은 특이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성공 확률은 낮죠. 자, 앞으로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목도하실 겁니다. 지금 전세가가 비싸다고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 지역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역전세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매매가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자, 지방 집을 5채 팔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못 산다. 더 높아진 인서울 장벽. 네. 서울은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죠. 전세가는 5억이라고 합니다.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서울의 월 평균 임금은 417만원, 제주도는 289만원. 그리고 지역별 격차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은 보합이거나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지방도 오르는 곳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득과 집값은 결국 일치하게 되고 그런데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꼭 서울에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 출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세살이를 그만두시고 경기도에서 자가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1시간 출근이 가능하면서 평당 1,000만 원인 아파트가 경기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기회이고요. 이 기회의 문은 2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대주주 3억 적용 유예를 사면초가 홍남기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대주주 3억 그리고 직계가족 이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3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네. 자, 기재부 국감 이틀째인데요. 네, 여야 모두 홍 부총리를 질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 부총리가 급등한 아파트
아파트 전셋값이 쉽게 안 내릴 것이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전세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요. 전세가를 낮추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양도세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고 갭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2년 거주요건을 해제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가 할까요? 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반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추가 대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세가를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께서 전셋집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님의 집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집에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대안은 전세가를 2, 3억 올려서 그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월세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있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이 알리페이 제재 카드를 만지작 세계 최대의 IPO에 찬물을 끼얹나. 자,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요. 중국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LG CNS가 2조 5천억을 들여서 세종 스마트 시티를 이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 계열을 보면은 자율주행, 원격 진로, 스마트 교육, 태양광 에너지, 드론 배송,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신호 등 이런 7가지의 혁신 기술을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전 세계의 테스트 모델이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사업자가 LG CNS입니다. 완전 자동 도시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도시입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은 0%고요. 모든 것을 CCTV로 보는 그런 감시 사회가 됩니다. 자, 이것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빅브라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될 일이고 거스를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자, 세종뿐만 아니라 부산, 구리, 청라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격리 걱정 없이 일본 가는 기업인들. 기업인과 취업 내정자에게는 14일의 격리 없이 일본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인도 일본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자, 강남 전세 부르는 게 값 전용 84 16억에서 17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거래가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매물이 귀하게 되면은 부르는 게 값이 되죠. 네. 문제는 이것이 한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소 5년간 지속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첫 주에 서울 전셋값이 0.08%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사철이기는 하지만 주간 상승률이 0.02%면 1년이 52주기 때문에 연간 평균 10%의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에 0.08% 상승이라고 하면 그 4배인 연간 40%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평균 전세가가 40% 상승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40%가 넘는 그런 상승도 있겠죠.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 전용 60에서 8호 비율을 5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나머지 50%는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3기 신도시는 결국 초소형 아파트의 천국이 될 거고요. 30대 중반의 이상의 크기를 원하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에는 30평대 중반 이상의 아파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 표를 보면은 60제곱미터 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이하를 원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공급은 50% 이상입니다. 자, 규제 직전 법인들이 아파트를 10,000가구를 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1년 전에 비교하면 2.5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법인들이 비상식적인 매수에 나서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네, 지금도 아니죠. 네, 세금이 늘어났을 뿐이죠. 자, 누구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은 법인이 매수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과도한 세금으로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은 떨어질까요? 자, 거제 레이 카운티에 20만 명이 몰렸고요. 최고 가점 77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거의 만점이죠. 네. 서울의 인기단지 청약 당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돈이라는 것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될 수가 없죠.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나라와 이웃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고요. 그리고 60세까지 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 말고는 없습니다. 자, 공릉역 역세권에 아파트 450가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역세권 활성화는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야지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다른 회사에 주라는 서울시 도시가스 이익공유제를 강행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열심히 노력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경쟁이 사라지면 요금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자, 업의 본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님은 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계열사 대표님들에게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사업의 본질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AI가 만든 노래로 세계 최초 가수가 데뷔한다고 합니다. 네, AI 이봄이라고 하네요. 자, AI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결국 AI에 대치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원 개발자는 AI에 대체되지가 않습니다. 패션푸드에서 2030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 펀딩도 받고 있고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나옵니다. 2030이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좋은 사업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이 막히니 이번엔 리모델링이 호재로 작용한다. 네, 지금 재건축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고,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헌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리모델링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LH가 126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땅은 팔았는데
땅값은 받지 못하고 또 빈집은 늘어나고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LH의 부채 126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이런 회사가 앞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수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맥킨지 한국 사무소 파트너로 근무하시는 강혜진 님이 일하는 방식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글을 쓰셨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직원분이 코로나가 새로운 세상을 더 빨리 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격 근무와 최소 인원으로도 생산성이 같다는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